생성형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 회사, 오픈AI, 구글, 엔트로피.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빅테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이 AI 주권을 지키려는 AI 국가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국가주의를 상징하는 소버린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여러분, 소버린 AI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국내는 물론이고 외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고요. AI 기업들도 자주 언급하고 있는 단어이죠.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와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 그리고 최수연 대표가 한데 모여서 소버린 AI를 위한 협업을 논의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버린 AI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생소한 이 단어의 뜻부터 봐야겠죠. 소버린 AI는 자주적인, 독립적이라는 뜻의 영단어인 소버린과 인공지능, 즉 AI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자주적인 인공지능, 독립적인 인공지능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확 와닿지는 않죠. 무엇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소버린 AI가 독립하려고 하는 대상은 기업, 그 중에서도 미국의 빅테크와 이들이 주도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독립하는 방법은 자국의 데이터와 인프라 활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언어와 문화, 가치관을 반영한 LLM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게 바로 소버린 AI입니다. 더 넓은 정의에서는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AI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통칭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글로벌 시대에 국가 중심의 AI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국가가 나서서 고속도로 깔고 공장 짓고 하는 산업화 시대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또 정부의 숟가락 얹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각국이 소버린 AI에 관심을 보이는 데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생성형 AI를 비롯해 지금의 AI 시장을 주도하는 게 미국이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GPT의 오픈AI, 제미나이의 구글, 클로드의 엔트로픽을 생각해봐도 모두 미국의 기업들이죠. 또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AI 산업에 들어간 전체 투자금의 62%인 874억 2천만 달러가 미국 기업들에 집중됐을 정도로 AI 산업은 미국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서비스는 대부분 영어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구의 문화와 가치관이 은연중에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시로 드는 것이 바로 독도의 사례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개발한 챗GPT에 독도에 대해 물어보면 매우 중립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동해 혹은 일본해라고 불리는 바다에 위치한 섬. 현재는 실질적으로 한국이 지배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지역. 반면 한국의 네이버가 개발한 한국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한 클로바X의 독도에 대해 물어보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의 섬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 같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인데도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서 둘이 내놓는 답의 결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앞서 챗GPT가 내놓은 답은요, 어려서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명제 아래 다양한 근거들을 보고 배운 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류에 가까운 소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이 학교에서 챗GPT를 이용해서 혹은 챗GPT 기반의 AI 선생님과 공부를 하다가 이 내용을 접한다면 이 아이들은 정말로 독도를 그저 한국과 일본의 분쟁 지역으로 인식하고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자국의 문화, 역사와도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편의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른바 현지화 혹은 로컬라이징의 문제이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특정 지역에서 개발된, 특정 지역에서 학습된 것들이 어떨 때에는 더 사용하기에 용이하고 적절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검색 엔진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빅테크와 관련된 외신 기사를 찾아보거나 원문 자료를 찾아보기에 매우 편리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나 행사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살펴보고 싶을 때에는 구글이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가 더 유용할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맛집 정보나 쇼핑 정보와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국산 포털들은 국내 이용자들이 관심 많았던 포인트들을 그간 쌓아온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그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 역시도 서비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화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빅테크의 현지화 작업도 분명 진행되긴 하겠지만 현지에서 개발되고 현지의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더 유용하고 편리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예시까지 쭉 돌아오긴 했지만요. 다시 정리하면 소버린 AI란 미국같이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와 이 빅테크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LLM 기술을 갖지 못한 국가들이 앞으로 이어질 인공지능의 생활 속 침투에 대비해서 자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이념까지 학습한 독자적인 LLM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 혹은 이를 지원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빅테크가 개발한 AI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거대한 뇌가 되기 전에 독자적인 AI를 개발해서 방어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소버린 AI, 국가별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먼저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와 모바일 시대를 지나며 미국의 IT 주도권을 뺏긴 상황에서 AI 주권마저 놓칠 수 없다는 인식이 많다고 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정확히는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인데요. 2023년 4월 구글 딥마인드와 메타의 파리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들이 개발한 동명의 LLM 미스트랄은 뛰어난 성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AI 업계에서는 챗GPT의 대항마로 불리기도 했죠. 덕분에 창업 1년 만에 누적 2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성능과는 별개로 창업자들이 유럽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 이들은 시작부터 미국으로부터 벗어난 자체적인 언어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덕분에 소버린 AI의 대표 주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힘을 실어줬고요. 미스트랄 AI는 미스트랄을 바탕으로 한 생성형 AI 서비스 르챗을 내놨는데요. 불어를 바탕으로 학습한 만큼 불어를 통한 검색과 분석에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스페인어, 독일어를 비롯한 유럽연합 각국의 언어로도 충분히 학습을 해서 프랑스는 물론이고 다른 유럽 국가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덕분에 미스트랄 AI와 르챗은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 AI의 자존심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죠. 핀란드의 스타트업 사일러 AI가 내놓은 기업용 LLM 포로 역시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소버린 AI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루미를 통해 개발된 이 LLM은 유럽연합의 24개 공식 언어를 모두 처리하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핀란드어와 같이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한 언어의 경우에는 영어 자료를 핀란드어로 번역한 뒤에 이를 LLM이 학습하는 교차 학습 전략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는 핀란드어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도 이용자가 요청하면 AI가 핀란드어로 답해줄 정도의 수준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독일의 알레프 알파, 이탈리아의 아이지니어스 등이 자체 LLM을 개발하면서 각국을 대표하는 소버린 AI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벗어나면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이 소버린 AI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UC 버클리를 비롯한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교수들을 영입해 아랍어 AI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국가에서 소버린 AI 구축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각국의 투자가 자국의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소버린 AI 열풍에서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엔비디아, AMD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과 네이버와 같이 이미 LLM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우선 반도체 기업은 소버린 AI의 유행으로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아무리 국가 단위로 LLM 개발에 나선다고 해도 이를 위한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나 AMD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의 칩이 탑재되어야 하죠. 그래서 2023년 하반기부터 젠스랑 CEO는 전 세계를 돌면서 인도, 일본,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니고 있죠. 심지어 2013년 11월에는 소버린 AI는 우리가 맞이하는 두 번째 AI 물결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국가가 소버린 AI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영업 덕분에 인도, 이탈리아, 싱가포르 정부가 지원하는 자국 AI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이 속속 탑재되고 있고요. AMD의 제품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반도체 기업이 아닌 네이버와 같은 LLM 기업들은 어떤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LLM을 보유한 기업들은 LLM 기술을 개발 역량이 없는 국가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LLM을 제로 베이스부터 구축하려면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드는 만큼 각 국가가 네이버의 LLM, 하이퍼클로바 X를 바탕으로 자국의 언어와 데이터를 활용해 각자의 소버린 AI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LLM 기술 이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AI 인프라가 취약한 아시아 국가들을 위주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와 엔비디아가 함께 소버린 AI에 관해 논의한 건 역시 소버린 AI 구축에 나서는 국가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일종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런 소버린 AI 열풍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결국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홍보 활동이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2024년 6월 기사에서 민간 부문에서 매출 둔화를 예측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판매 촉진제를 개발했다면서 AI 국가 대항전을 신설해 각국 정부가 이어 뛰어들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소버린 AI 열풍 덕분에 2024년 한 해에만 1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추가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아예 항목조차 없었던 매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꽤 괜찮은 금광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소버린 AI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해서 따라붙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국가, 특정 기업들에 의해서 구성된 생태계도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불러일으킨 붐이 아니냐는 얘기죠.
아무튼 이처럼 생성형 AI 경쟁은 빅테크와 빅테크의 경쟁을 넘어서 텔코 LLM으로 불리는 통신사의 생성형 AI와 국가 중심의 소버린 AI까지 등장하면서 점점 플레이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LLM 경쟁에서 소버린 AI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또 목표한 대로 각국의 소버린 AI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잘 자리 잡고 미국의 빅테크들을 견제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